네, 여러분 이제는요 챕터 2 영어의 4가지 품사 중에서 세 번째 형용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형용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아름다운, 뭐 아름답다, 뭐 빠르다, 뭐 많다, 적다 뭐 이런 단어들 떠올리실 텐데요. 이 형용사라는 거는요 영어로는 이제 adjective라고 부르고요. 형용사에는 역할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어로 사용이 돼요. 보어. 문장 내에서 보어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명사의 앞 뒤에서 그 명사를 수식해 주거나 꾸며주는 그죠? 역할을 해요. 이 두 가지로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 첫 번째 보어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명사가 있으면 그 앞에서 꾸며주든지 아니면 뒤에서 꾸며주든지 해서 수식하는 기능이 있다 하는 거를 딱 두 가지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거는 형용사의 기능이죠. 그래서 다양한 형용사들이 있는데 그 형용사들이 이런 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 거예요. 형용사의 종류 많아요. 9가지예요. 그래서 이 많은 9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면 좋은데 이거를 외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용사를 마스터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시크릿 그래머에서 다양한 이 9가지의 형용사의 용법을 다 일일이 공부를 해요. 이 9가지 외에는 없다. 그래서 명사 꾸며주기 파트, 그죠? Part 5인가요? 그렇죠. 거기 가시면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고요. 여기서는 형용사가 이렇게 9가지나 있는데 이 9가지의 형용사들이 보어로 사용이 되거나 명사를 수식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 9가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가지 굉장히 많지만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9가지를 다 쓸 수 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이거는 내가 전치사구로 수식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관계 부사를 이용해서 수식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이 9가지는 나중에 저절로 외우게 돼요. 그렇죠. 이거를 뭐 9가지니까 이거대로 써봐라가 아니라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다 꼽아보니 한 9가지가 나오네라고 해서 나온 거지. 선생님들은 항상 그러거든요. 그죠? 강사 선생님들은 영어를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거나 이렇게 형용사는 이런 게 있겠구나 하고 막 꼽아보니까 9가지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9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거든요. 그래놓고 자기는 그 9가지를 까먹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그냥 영어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 9가지를 막 외웠어요? 그렇다 그래서 영어가 저절로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나 이 9가지가 있다라는 걸 개념적으로 좀 알고 넘어가시면, 그죠? 훨씬 더 든든하실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형용사, 이거 지금 보고 넘어갑시다. 형용사의 첫 번째는 형용사 구. 이거는 이제 형용사니까 형용사가 당연히 그 주가 되겠죠. 명사의 종류 중에서 명사가 있는 것처럼 형용사의 종류 중에서 형용사가 당연히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전치사구가 있죠. 세 번째로는 동격 삽입어구라는 게 있어요. 동격 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번째 투부정사, 다섯 번째 현재분사, ing형이죠. 그 다음에 과거분사, pp형. 일곱 번째 관계대명사, 여덟 번째 관계부사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격의 대절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딱 반으로 딱 나누면요. 딱 반으로 나누시면은 위에 거는 전부 다 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주어 동사가 들어있지 않은 형용사예요. 단어는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만 아래 거는 뭐예요? 절이죠 다. 그래서 이거는 주어 동사가 포함이 된 형용사예요.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여자 했을 때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주어 동사가 따로 없죠. 그러니까 걔는 형용사 구에 해당하는 말이고 내가 만나본 그 여자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여자를 꾸며주는 말이 내가 만나본 이란 말이죠. 거기엔 주어 동사가 들어있죠. 그거는 절이거든. 그래서 형용사 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6가지를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형용사 구라고 부르고요. 요 3가지를 우리가 형용사 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시크릿 그래머에서는요. 형용사 구 6가지, 형용사 절 3가지. 그래서 챕터 1 형용사 구 만들기, 챕터 2 형용사 절 만들기 이렇게 해서 이 9가지를요. 다 공부를 해요. 엄청
빠삭하게 공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셔도 뒤에 가서 시크릿 그래머 본문 들어가시면 공부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큰 부담 갖지 말고 이 9가지 정도는 여기서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부를 다 여태까지 시크릿 그래머를 한번 하시고 여기를 보시는 분들은 아하 맞아 이 9가지가 있었지라고 다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여태까지 많은 예문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개념적으로 이 9가지가 있구나 하는 거를 딱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든든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세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형용사. 일반적인 형용사가 당연히 형용사 역할을 하겠죠. 여러분 아시는 뭐 beautiful, doubtful 뭐 이런 것들이죠. beautiful 아름다운이란 말이고요. doubtful은 doubt가 의심이죠. 의심이 가득 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끝이 full로 끝나는 거 있죠. 이 full은 가득 찬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beauty가 가득 차. 그 다음에 의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의심스러운이라는 뜻이 되고요. 이렇게 어미를 보고서 우리가 형용사의 힘을 알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emotional, 그 다음에 accidental 그랬는데 emotion이란 말은요 감정이거든요. 명사로 al이 붙어가지고요 감정적인, 그죠? 이렇게 돼요. accident라는 말은 사고죠. 그죠? 우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l이 붙어가지고요 우연적인 또는 사고적인, 그죠? 이런 뜻이 되고요. 이렇게 al이 붙는 것도 형용사적인 어미예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죠. 그다음 important, 그죠? 그다음에 constant 이렇게 해서 unto로 끝나는 말도 형용사형 어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미들을 좀 눈여겨 받으시면 아, 이 단어가 형용사구나 하는 걸 아시는데 도움을 좀 받으실 거예요. 중요한이란 뜻이고요. constant란 말은 꾸준한, 그죠? 지속적인이란 뜻이 되겠죠. 형용사죠. conscious, 의식 있는, 그죠? 의식적인 뭔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serious, 그래서 OUS로 끝나죠. 둘 다. 이것도 형용사형 어미예요. 그래서 OUS 이렇게 끝나면 그게 형용사구나 하고 아시면 좋죠. 외우실 때. 그래서 의식적인, 그 다음에 심각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esirable, able. 그래서 끝이 able로 끝나죠. able은 뭐뭐 할 수 있는 이란 어미예요. 그래서 형용사적 어미고요. desire라는 단어가요. desire 여기 이제 e로 끝나는데 desire 하면은 이게 욕망 또는 욕망하다 이런 뜻인데요. 거기다가 up을 붙어가지고요. 욕망할 수 있는 또는 바랄 수 있는, 그래서요. desirable 그러면은 이게 바람직한이란 뜻이 돼요. 조금 뜻이 특이하죠. 바람직한, 뭔가 간절히 바랄 만한 일이다. 그 얘기는 뭐야? 되게 좋은 거잖아. 그래서 바람직한이란 뜻이 돼요. desirable. 야, 그거 참 바람직해. desirable. 그죠? able 이 자체가 또 뭐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able이 붙으면 뭐뭐 할 수 있는 이란 뜻으로 형용사가 된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absolute, 그죠? 절대적인, 또 완전한 이란 뜻이고요. pretty, 예쁜, 그 다음에 뭐 particular, 그래서 특정한, 그죠? 특별한 또는 특정한 이란 뜻인데 이렇게 이런 단어들 일반적인 형용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형용사의 종류 당연히 형용사, 그죠? 가장 일반적인 형용사에서 이런 형용사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형용사의 종류 첫 번째 그냥 일반적인 형용사였어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아니구나. 이거 자꾸 실수해. 뭐 실수가 한두 번인가요, 제가? 그러나 우리는 NG가 없어. 그냥 한 번 찍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끝까지. 원래 학원 강의할 때도 이게 NG가 없거든. 그죠? 자. 이제 그 일반적인 형용사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보호 역할 또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지. 그죠? 기능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She is beautiful. 비동사 뒤에 나오니까 보호죠. 그래서 이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해요. 됐죠? 그 다음에 beautiful woman is over there. 아름다운 여자가 저기 있구나. 얼른 달려가서 한번 껄떡거려 보자. 자, beautiful이란 형용사가 woman을 꾸며주고 있어요. 어디서?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형용사는 비동사 뒤에 나와서 이렇게 보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요. 이거를 서술적 용법, 이거를 한정적 용법 이렇게 하는데 뭐 서술이네 한정이네 뭐 그냥 생각해. 그냥 우리말이랑 똑같은데 뭐, 그죠? 그녀는 이코르다. 뭐랑 이코르야? 아름다운 상태와 이코르다. 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명사 앞에서 beautiful이 수식해 준 거고요. A woman beautiful enough is over there.
이때는요, beautiful이 또 명사 뒤에 왔네? 이처럼 형용사는요, 명사의 앞뒤에서 다 수식이 가능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사 꾸며주기 나중에 본문에서 Part 5 들어가시면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텐데 이 안에도 영어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죠. 완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완전 궁금하시면 Part 6, Part 5로 가서 Secret Grammar 그거부터 보셔도 뭐 큰 탈은 없어요. 뭐부터 보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게 낫긴 하겠지만. 자, 이 경우도요, 여자야. 근데 어떤 여자야? 아름다운 여자네. 그죠? 궁금한 거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잡아서 예쁜 여자고, 미인. 우리말로 미인. 그죠? 또 중국어로도 미런. 이렇게 되겠지. 그죠? 네. 뭐, 이건 한마디로 잡은 거야. 아름다운 여자가 그래서 우리말이랑 어순이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자야. 어떤 여자예요? 아름다운 여자네.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데? 충분히 아름다워. 그래서 이거는 세 마디로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도 수식이 가능하더라 하는 거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앞뒤로.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 선생님 이걸 언제 앞에 쓰고 언제 뒤에 쓰나요? 요거는요. 그 비밀이 우리 영어의 비밀 파트에서 강의가 되어 있죠. 그죠? 거기 다 들어가서 보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짧으면 앞에서 꾸며줘요. 좀 길면 뒤에서 꾸며줘. 오케이? 아름다운 여자 끝났어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아름다운이란 말은 길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아무리 길어도 앞에 붙거든요. 내가 보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여자. 그죠? 여자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아무리 길어도 앞에 와. 내가 보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막 길어요. 듣다 보면 힘들다고. 근데 영어는 한마디로 하면 여자잖아. 그래서 a woman부터 때려 넣는 거예요. 어떤 여자?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 이 뒤로 온다고. 그래서 짧으면 명사 앞에서 꾸며주고 단어 주로 하나짜리죠. 그죠? 길면 이렇게 길면 명사 뒤로 간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고요. 자세한 거는 우리가 본문에서 The Secret Grammar 명사 꾸며주기 파트에서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요. 명사 꾸며주기 서론 1, 2가 있는데 1, 2에서 다 나오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확인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형용사가 보어라든지 명사의 앞에서 수식한다든지 뒤에서 수식하는 거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봤어요. 됐죠? 이제 진짜로 두 번째 유형의 형용사는요. 우리가 전치사구가 있죠. 이 전치사구는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전치사구가요. 또 마찬가지로 형용사 역할을 해요. 대개는 우리 전치사구가 부사로 우리가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in the room, 방 안에서 이렇게 하지만 똑같은 in the room이요. 형용사로 쓰이면 방 안에 있는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전치사구도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보어나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전치사구 자체가 좀 길거든요. 그래서 명사 앞에서 꾸며주지 못해요. 자, 예문 확인해 보세요. The story was about her love and fate.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뭐였습니다. 비동사 뒤에 오니까 뭐예요? 보어죠, 보어. 그죠? 그 이야기는 그녀의 사랑과 숙명에 관한 거였어요. 그죠? 이게 전치사구가 보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형용사로 사용이 된 그 전치사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The story about her love and fate was amazing. 그래서요. 그 이야기야. 어떤 이야기예요? 그녀의 사랑과 fate, 숙명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요. 이 긴 전치사구가 명사 뒤에서 이걸 꾸며주고 있죠. 해석해보면 그녀의 사랑과 숙명에 관한 그 이야기는 was amazing,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전치사구가 뒤에서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명사 앞뒤에서 명사 수식한다 그랬는데 뒤에서만 가능해요. 앞에서는 못해. 그녀의 사랑과 숙명에 관한 길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긴 거를 the story 앞에다가 붙이지 못한다고. 예를 들어서 the about her love and fate story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왜? 기니까. 영어는 긴 걸 싫어하죠. 길면 자꾸 뒤로 보내요. 한마디로 간다. 그녀의 사랑과 숙명에 관한 스토리 그랬으니까 한마디로 뭐? 스토리. 그래서 the story부터 튀어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전치사구가 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수 있다. 왜? 기니까. 짧으면 beautiful처럼 한 단어짜리면 beautiful story하고 앞에서 수식이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는 길기 때문에 앞에서 수식 못한다. 전치사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아이고, 하나 더 있네요, 예문. 그럼 계속 실수야. 이 전치사구가요, 역할을 하는 걸 한 문장을 더 보았어요. 이제 The man is in the room 그랬는데요. 그 남자는 있습니다. 그죠? 또는 이코르입니다. 뭐랑 이코르예요? In the room 그러면 방 안에 있는 상태를 나타내거든. 그러니까 그 남자는 이코르야. 뭐랑 이코르야? 방 안에 있는 상태랑 이코르라고. 그래서 이때 in the room을요, 우리가 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비동사 뒤에 나오면 보호라고 보시면 돼요. 보호 역할을 한 거예요. 똑같은 in the room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the man in the room is one waiting for you. 그죠? 그 남자가 한마디로 그 남자죠. 어떤 남자예요? 방 안에 있는 그 남자가 널 기다리고 있어. 이런 표현인데 방 안에 있는이라는 말이 우리말에서도 길죠. 방 안에 있는 세 단어야. 그러니까 이게 길면 남자를 바로 앞에서 꾸며주지 못한다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방이야? 아니죠. 그 남자죠. 한마디로 그 남자가, 그래서 the man. 어떤 남자예요? 그랬을 때 방 안에 있는 남자죠. 그래서 in the room이 뒤에 이렇게 오게 된다. 이것도요. 이게 덩어리가 형용사라 그래서 the in the room man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겠어요? 왜? in the room은 세 단어 기니까 앞에 못 쓴다 이런 얘기. 그래서 the man 한마디로 그 남자. 어떤 남자? 방 안에 있는 남자. 그래서 in the room 뒤에 온다. 그래서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전치사구 형용사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거예요. 됐죠? 전치사구도 형용사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진짜 넘어왔어요. 세 번째 우리 형용사의 종류는요, 동격 삽입 또는 동격 어구라고 부르는데요. 동격이라는 말이 중요하겠죠. 이 동격은요, 명사 뒤에서 삽입 형태로만 수식이 가능해요. 그 얘기는 동격이란 얘기는 동격 형용사는요, 보호 역할은 안 한다 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주로 길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수식하지 못하고 뒤에서만 수식해요. 그래서 이건 좀 외워두시면 좋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컴마 이렇게 찍어놓고 이 컴마는 삽입 표시거든요. 비워놔란 말이에요. 잠깐 이 얘기 먼저 하고 갈게. 괄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 괄호같이. 그지? 버락 오바마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하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해석할 때 어떻게 돼요?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 이렇게 가죠. 그래서 마치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처럼 될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라는 말을 할 때 미국 애들은 한마디로 미국이에요? 대통령이에요? 아니죠. 오바마죠. 그래서 한마디로 버락 오바마 때려놓고 그 사람이 누군데 이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President 대통령이야. 어느 나라 대통령인데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of the United States 해준다. 그래놓고 we'll visit Canada next week. 다음 주에 캐나다를 방문할 거예요. 이렇게 한 거죠. 컴마를 통해서 이 버락 오바마를 수식해주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동격 자체도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고 있구나. 즉 형용사 기능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이 패턴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가면은요. 이번엔 투부정사구예요. 여러분 앞에 그 우리 명사할 때 우리 투부정사구 했었죠. 기억나세요? 투부정사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다 돼. 그러니까 이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좀 정리해 두세요. 자, 투부정사도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더라. 됐죠? He is 그는 지금 현재 어떤 이코르야. 어떤 상태야. 그죠? 그는 이코르야. 뭐랑 이코르예요? To leave this country 그랬으니까 leave는 떠나다죠. 이 나라를 떠나다인데 앞에 to가 붙어갖고 궁금한 상태로 해석해라. 궁금한 거대로 해석해라. 그는 이코르예요. 뭐랑 이코르인데 뭐랑? To leave. 이제 막 떠날 것 같은 거랑 이코르란 얘기야. 그럼 뭐로 해석해야 되겠어? 걔는 이제 곧 떠날 예정이다. 뭐 떠날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비동사 뒤에 나와서 이렇게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투부정사는 보호 역할도 할 수 있죠. 형용사는 보호 역할을 하니까. 됐죠? 그는 이 나라를 곧 떠날 것 같은 상태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만일 leaving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leaving이 오게 되면. He is leaving 하게 되면. 지금 떠나고 있는 중인 상태다. 이런 얘기라서 현재 분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he is leaving이나 he is to leave나 거의 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he is 다음에 보호가 온 거죠. ing 보호가 왔는지 to 부정사 보호가 왔는지 그 차이예요. 그래서 해석은 그렇게 하시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투용법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비동사 뒤에 to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비투용법에는 뭐 예정, 뭐 결과, 뭐 있다 그러는데 아유 다 필요 없고요.
to leave는 이제 막 떠날 것 같은, 아직은 안 떠났지만 곧 떠날 것 같은 상태를 나타내니까 그거대로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he has a fate. 그는 운명을 하나 갖고, 숙명을 갖고 있어요. 그죠? 숙명이 있는데 어떤 숙명? 이게 궁금한 사람한테 어떤 숙명인데 어떤 하는 사람한테 to live가 뭘로 들려요? 아직은 안 떠났지만 곧 떠날 상태, 곧 떠날 숙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봤을 때 이게 이걸 꾸며주는 것처럼 해석이 된다고. 됐죠? 그래서 이 나라를 떠날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떠날, 그죠? To leave this country 해갖고 4단어짜리 긴 형용사이기 때문에 fate 앞에 쓰지 못하죠. 뒤에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후치 수식만 가능하다. 뒤에서 수식해야 돼요. 기니까. 그렇죠? 자, 거기까지. 그래서 투부정사도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 보호 역할을 한 거하고 수식하는 역할 두 가지 다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현재 분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현재 분사 ing인데 ing를 우리가 명사 역할을 하는 ing를 뭐라고 불렀었죠? 동명사라고 불렀었죠? 근데 형용사 역할을 하는 ing는요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불러요. 근데 현재 분사나 동명사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통일해서 ing형 이렇게 부르거든요. 뭐라고 부르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시면 되겠고, ing는 뭐라 그랬어요? 투부정사는 아직은 안 했지만 앞으로 뭐뭐 할 것 같은 상태를 가리키고, ing는 뭐야? 지금 눈앞에서 막 하고 있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he is studying 그럼 뭐예요? 이거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니 눈앞에 막 공부하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돼. 그래서 그 남자는 공부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공부하는 중이다. 그래서 현재 분사라고 하기도 하죠. ing, 진행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보호 역할. 비동사 뒤에 왔으니까 보호죠. 그걸 보시고요. Studying students were quiet. 그죠? 한 단어죠,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수식 가능한 거예요. 짧은 형용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조용했어요. 이런 얘기죠. 그죠? 공부하는 한 단어짜리니까 앞에서 수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선 수식도 되죠.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에요? 공부하고 있는 중인 학생들이죠. 이건 뒤에서 수식했어요. 근데 어디에서 공부를 해요?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이래서 길거든. 그죠? 그냥 공부하는 학생들 그러면 우리나라 말도 공부하는 학생들 이렇게 되잖아요. 영어도 studying students 돼요. 근데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여기부터 어순이 엉클어진단 말이에요. 미국 애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너무 기니까 골치 아파. 한마디로 뭐가? 학생들, students. 어떤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어디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3단계로 잘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잡히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요거는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이렇게 의미가 늘어나게 되겠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는 강의를 다 듣고 오시면요, 그때 가면 더 잘 이해가 되실 테니까, 처음 이 강의를 지금 본문 들어가시기 전에 인트로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 맞아 그럴 수 있지, 그 정도만 하세요. 외울 필요도 없고 여기서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 그렇구나 잊어버려도 돼요. 알겠습니까?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형용사의 9가지 종류나 있더라 하는 거는 기억하세요. 그건 좀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머릿속에 좀 외워두고 넘어가시면 편하다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본문 가서 공부하시다 보면 아 맞아 그때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아실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ing형이 이렇게 보호 역할을 하는 경우,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 뒤에서 수식하는 거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요. 6번째는 뭐냐면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PP형이죠. 그죠? PP형은 또 이게 ED를 붙여갖고 만드는 경우가 있고 불규칙 변화가 또 있어갖고 또 골치 아픈데 이런 건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live 같은 동사는 live 같은 경우는 e가 있으니까 그냥 d 하나만 붙여갖고 lived 이렇게 해서 과거와 과거 완료 이렇게 다 만들죠. 그죠? 근데 불규칙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 beaten, 그죠? 그래서 PP형이 이렇게 ed가 아니라 튼 하고 en이 붙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불규칙 변화 같은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은요, 사실은 제가 굳이 여기서 강의 안 해도 중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다 교재에 있고, 인터넷에 했어요. 불규칙 과거 분사형. 이렇게 쳐보시면
잘 나와요. 거기 보면 지식인이라든지 뭐 네이버에 뭐 저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정리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뭐 어떤 교재라든지 강의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PP형도요. 중요한 건 뭐야? 형용사단 말이야. 형용사니까 무슨 역할을 한다? 보호 역할과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두 가지를 한다 이런 거죠. 맞죠? 한번 살펴봅시다. They were 그들은 equal이었습니다. 비동사 뒤에 나오는 말 뭐라 그런다? 보호라 그런다. 어떤 상태였어요? blame 당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욕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애들은 뭐야? blame 당하는 상태였다. 이렇게 생각한다. 됐어요? 자, 비동사 뒤에 나와서 보호 역할을 했고요. The blamed people were angry. 그죠? 무슨 말이에요? 그 욕을 먹은, 그죠? blame 당하는 사람들은 화가 났었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blamed라는 형용사가요,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더라. 우리말에는 형용사가 명사 당연히 앞에 와야죠. 그러나 영어는요, 원래 뒤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앞에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나오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the people, 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야? 욕을 먹는 사람들이래요. 어떻게 욕을 먹어요? 심하게, severely, 아주 심하게, 그죠? 심하게 욕을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이걸 구분해 보시면요. 이거는 그냥 욕 먹는 사람들 그래갖고 짧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잡은 거야. 그래서 우리말의 어순이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욕 먹는 사람들. 그런데 아래 거는요.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야? 욕을 먹는 사람들이래. 어떻게? 심하게. 됐죠? 이거는 심하게 욕을 먹는 이라는 말이 people을 꾸며주는 거거든. 기니까 the blamed severely people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로 보내서 후치수식을 하더라 이렇게 보세요. 물론요, the severely blamed people 해도 돼요. 근데 그 부분은 그 아마 저 한정사라는 게 도대체 뭐야라는 강의에서 제가 했기 때문에 영어의 비밀에서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blamed라는 과거분사가 보호 역할을 하더라.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더라. 뒤에서 꾸며주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과거분사도 PP형도 역시 형용사구나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6번까지 했는데요. 첫 번째 뭐였죠? 여러분들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첫 번째 형용사 뭐죠? 그렇죠. 오리지널 형용사. 그죠? 가장 일반적인 형용사. 두 번째는 뭐 했었지? 두 번째는? 뭐 했었죠? 동격 삽입이었나? 아, 전치사구였죠. 그죠? 전치사구. 전치사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더라. 세 번째는 동격. 그죠? 콤마 찍어서 하는 거. 네 번째는 투부정사. 다섯 번째 ing. 그 다음에 여섯 번째 pp형. 그죠? 동사를 갖고 변형시킨 투부정사 ing, pp형, 삼총사가 또 형용사 역할을 했어요. 그 여섯 가지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거 정리해 두시고요. 형용사이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한다? 기능을 한다? 보호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명사를 앞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걸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좀 길어. 아유, 단어가 여러 개네. 그러면 앞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에서 꾸며주더라 하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를요, 우리가 형용사 구라고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됐죠? 강의를 다 시크릿 그래머 140시간 공부 다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딱 정리해 두시라고요. 이제 형용사의 종류 딱 정리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파일에서 형용사 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좀 지루하죠? 나도 지루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컨셉이거든. 전부 다 머릿속에 담고 있는 이론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론과 실제가 겸비돼야 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좀 외워두시라고 제가 강의를 하는 거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다음 파일로 넘어오세요.